네,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꿈을 버려서는 않는다. 의지다 하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아,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저 눈물 났어요. 출마하는 지역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용인시 동천동과 풍덕천 1동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고지연입니다. 네.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게 되면서 시의원까지 출마하게 되셨는데, 네. 태극기 집회에 나올 때 어떤 현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네, 제가 태극기 집회에 나올 때는 이 태극기 집회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는데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함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상하다, 그런 모든 모함 있죠. 누구를 만났다, 또 그 시간에, 세월호 7시간에, 구술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본성을 알아요. 옛날에도 한번 만난 적 있지만,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선한 사람이 갑자기 악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성이 원칙밖에 모르는 박 대통령님을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서 여러 군데서 이상하게 똑같이 방송을 해요. 마치 짜고 하는 듯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길은 어디예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박사모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첫 마디가 박근혜 대통령은 단 1원도 먹지 않았다.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게 사실이지. 그러면서 거기 박사모에 대해서 뉴스를 계속 제가 매일 보면서 거기서 어디서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한다, 그런 방송이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처음에 어딜 나갔냐면 인사동 가는 길, 거길 갔는데요. 처음에 갔는데 저는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수봉의 무궁화 그 노래가 들리는데. 불러보죠. 네. 해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꿈을 버려서는 않는다. 의지다 하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저 눈물 났어요. 태극기 집회 처음 나오셨던 당시에 네. 그 태극기 집회 나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대요? 저는요. 카메라 렌즈 좀 보세요. 네, 저는 말하자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취미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가정주부로서 별로 쓸 일이 없었는데, 그 강남에 제가 살을 때 백일장에 나갔는데 처음으로 썼는데 거기서 차상으로 당선이 됐어요. 수필 쓰기로 해서. 하셨네요. 차상으로 이제 강남 거기 글쓰기에서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필로 등단을 했어요. 교회 장식 꽃꽂이를 제가요, 말하자면 20년을 했다고 할까? 2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면 500회예요. 1년에 50회. 10년이면 500회. 20년이면 다 교회 꽃꽂이를 1000회 이상을 했어요. 그 정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와서 자기 입장에서 원한다던가 자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자기 기준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는
대한애국당이에요. 그런데 자한당을 하고 합쳐라. 왜 같은 우파가 보수파가 합쳐라.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 그래요. 그러면 자한당이 지금 정통 보수 우파입니까? 예, 자한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당이고 오히려 그 자한당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절반 이상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켰는지 아마 분명히 저는 그 사람들도 지금 후회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이런 사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왜 좌편향으로 가고 위험 지경에 빠졌는데 그분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 보수 우파는 누구예요? 대한애국당이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 조원진 의원님, 아유, 그분의 진짜 올곧은 성품에 그분하고 처음에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분의 올곧은 성품에 저는 정말 이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무엇이라도 내가 해서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 그 탄핵 국면 전에 또 우리나라의 뭐 정치 시국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네. 정치는 모른다 해도 이제 평소에 또 저는요,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역사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치가 어떻게 된가 대충 알죠. 역사는 오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에서 거짓말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그 역사를 알잖아요. 저는 일정 때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에 밀정으로 보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한 사람을 봤어요. 예, 김성일하고 또 누구지 그 사람 둘이서 한 사람은 일본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럴 리 없다. 일본 사람은 우리에게 뭐 친근하고 우리에게 쳐들어올 능력도 못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쩜 좌파하고 우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파는 정말로 그냥 사실대로 해요. 근데 좌파는 어떻게 그렇게 그때마다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래서 그 거짓에 화가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거짓에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거짓에 화나죠. 여성으로서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지역에서 그래도 저는 이웃에서 뭐 지역에서 옳지 못한 거 여전히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지금 반장을 하고 있어요. 동네 말씀하시는데 동네 반장. 네, 동네 반장이에요. 네. 아유, 반장 하시면은 뭐 네. 잡다한 일 다 해야 되고 많이 네. 봉사하셨네요. 네, 내일 모레도 또 이제 뭐 꽃치물어 나가야 돼요. 시의원 출마하실 만하네요. 네. 그러면 그런 이런저런 그 국세를 겪어서 시의원 출마하셨는데 시의원이 되셔가지고 시를 위해서 내 아이의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까? 네, 저는 저 교회 꽃을 1000회 이상 했다 그랬죠. 그만큼 플로리스트예요. 예, 꽃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꽃의 사계절의 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느 때 무슨 꽃이 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우리 동네 동천동은요, 개천이 있어요. 천변이 있는데 개천만 있고 나무가 없으니까 양산 없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천을 푸른 숲으로 가꾸고 싶은 게 정말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동네를 푸른 숲으로 가꾸어서 개천변을 푸른 숲으로 가꾸어서 아름다운 천국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푸른 숲에다가 또 노변에 아름다운 꽃들을 장식하고 싶어요. 네. 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인권에 대해서 당연히 교과서 제가 다른 분야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제가 겪고 있는 지금 문해교사 체계 여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걸도 좀 올려야 되겠다. 이것에 건의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바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교과서 우리 사용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말씀 하시네요. 네. 반드시 시의원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시의원 되셔가지고 훌륭한 업적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혹시 네. 본인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좌우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조금 덜 부족하다 싶다든지 아무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좌우명은 진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환경이 맞지 않아서 옛날에는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했어요. 이제 늦게 한 이후에 제가 한 만큼 한순간도 정말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제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제 좌우명대로 진부하기보다는 제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맡은 거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래요. 100살까지 좌우명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 시를 위해서 우리 용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요. 제 성격이 일벌레예요. 일벌레. 그러니까 저는 쉬는 거를 싫어해요. 제 좌우명이 진부하는 삶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편히 살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왜 편히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편히 살아야지. 그러나 내가 편히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를 담당하는 이정훈입니다. 우리 고지현 지역장님은 수지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수지 처음 서명대부터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생업을 뒤로 하시고 기초를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저희 용인 지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지현 후보님을 뵐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저희 큰누나 생각이 납니다. 1952년 용띠 동갑이시고요. 또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고지현 지역장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또 이번에 출마를 결정하실 때 저희 용인에 3분의 시의원 후보가 계십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기독교인이시고 다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정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지현 후보님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는데 큰 일꾼으로 써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로서 동참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시든 아니시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되찾는데 고지현 후보님이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지현 후보님 화이팅!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소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정말 실천에 옮기시는 훌륭한 우리 애국당 당원이시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주 깨끗하세요. 마음이 깨끗하셔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또 뭐든지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여러 사람들 다 이렇게 친구 삼고 포섭하는 데는 1등이시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애국당 활동들 또 뭐 집회, 서명 뭐 여러 가지 등등 일들을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시는 아주 모범적이신 분이고요.